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선생님이 등장할 거야. 그 선생님은 얼굴은 없어. AI 선생님이야. 알아요? 여러분 AI 들어봤어요? AI가 뭐지? 컴퓨터실에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AI 뭐예요? 인공위성. 또 AI 뭘까요? 로봇이야. 또 AI 뭘까요? 인공지능. 나왔다. 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전문 라이프 코치 지서영입니다. 지난번에 챗 GPT를 활용한 자녀교육법을 소개해 드렸었는데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호응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 말의 반증은 그만큼 부모님들께서 챗 GPT를 활용한 자녀교육법에 관심이 많으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막상 어떻게 자녀에게 직접 활용을 해야 되는지 방법적인 면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나이가 어린 연령의 아이들에게는 어떻게 지도를 해야 될지 사실 더 막막하기도 하죠. 제가 1학년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실 속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께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아이와 함께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직접 수업을 해봤습니다. 결과는 참 놀라웠는데요. 제가 이따가 촬영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요. 인지 및 발달 저널에 실린 연구 논문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과 사람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3세에서 5세 사이의 미취학 아동들과 함께 실험을 했는데요. 결론은 놀랍게도 미취학 아동들, 특히 5세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이 훨씬 친숙한 대상이죠. 하지만 그 친숙한 대상보다도 더 유능한 AI 로봇을 선호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너무 놀랍고 충격적이지 않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놀랍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이유가 이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바로 현재 부모님들 그리고 교사가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해주어야 될 역할은 인공지능과 아이들을 연결하는 커넥터의 기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커넥터의 역할을 어떻게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수업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떠한 개념이나 설명을 아이들에게 하는 것과 어른들에게 하는 것, 아니면 또 청소년기의 학령에 있는 친구들에게 하는 것, 비교해 보았을 때 사실 가장 어려운 연령은 바로 어린 연령이죠. 맞아요. 그런데 어린 연령이라고 해서 새로운 개념에 대한 것이나 학습법 등을 설명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학습하는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어떻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가, 어떻게 전달하는가, 그것이 관건이 될 텐데요. 인공지능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에게는 이 사안들을 고려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어린아이들이 인공지능을 처음 접할 때는 인공지능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해서 내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질문자에 대한 바른 소개가 있어야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답변이 돌아온다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야 한다는 사실,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고 접근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아직 어린아이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부모님께서 옆에서 함께 계시면서 리터러시 교육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추가적으로 질문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얻은 답변을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소개를 하라고 하면은 개인정보에 관한 것들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리터러시 교육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일단 하나씩 알아가 보는 것만으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백문이불여일견 직접 해보시고 이번 영상을 참고로 하셔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한 방법적인 팁들을 많이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이제 교육에서 챗 GPT를 활용하는 당위성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의논할 필요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적인 면과 윤리적인 면을 더 고민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꼭 자녀와 함께 챗 GPT를 활용하는 앞서 나가는 부모님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앞으로도 부모님들께서 챗 GPT를 활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적인 면들을 고민해서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함께 감사일기를 왜 써야 하는지, 감사일기를 어떻게 하면 쓰기 좋은지를 연습하면서 오늘 직접 해볼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선생님이 등장할 거예요. 그 선생님은 얼굴은 없어. AI 선생님이야. 알아요? 여러분 AI 들어봤어요? AI가 뭐지? 컴퓨터실에 있어. 여러분이 알고 있는 AI 뭐예요? 인공위성. 또 AI 뭘까요? 로봇이야. 또 AI 뭘까요? 인공지능. 나왔다. 인공지능. 그럼 지능이 뭔데? 지능이 무엇일까요? 할 수 있는 거. 능력.
할 수 있는데 우리 몸으로 하는 거? 뭘로 하는 걸 지능이라고 얘기할까? 여러 가지 기능. 그래, 비슷해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인공지능에서 알고는 있는 것 같은데. 생각. 빙고. 지능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인공이라는 거는 원래 있던 게 아닌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얘기지. 지능을, 생각하는 힘을 만들었대, 사람이. 그럼 정말로 생각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은 선생님이랑 인공지능 친구를 만나볼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가진 이 존재는 여러분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이 공부하다 힘들 때는 여러분의 개인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 여러분들이 새로운 친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선생님이 알려줄 거야. 뭐냐? 질문을 해볼 거야. 얘들아, 여러분은 감사일기를 왜 써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뇌를 운동시키기 위해. 뇌를 운동시키기 위해서 감사를 해. 왜냐면 감사하면 행복하니까. 감사하면 행복하대. 그러면 선생님 다시 질문할게. 감사하면 정말 행복해? 네. 그럼 감사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 자기가 감사한 걸? 알기 위해. 내가 감사한 걸 알기 위해서. 내가 감사한 걸 알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데? 그걸 알면은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할 수 있대. 얘들아, 선생님이 너희들이랑 수업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아. 그러면 감사한 걸 알면 친구가 그랬어. 행복하다 그랬어. 정말 그럴까? 여러분이 있다면 그렇게 했는데 진짜로 그런지 우리 인공지능 친구한테 물어볼까? 이제 여러분은 소개를 해야 돼, 먼저. 난 어디에 있는 누군지를. 대한민국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야. 나는 일주일에 몇 번 써요, 여러분? 한 번 감사 일기를 쓰고 있어. 여러분이 감사하면 뭐라 그랬어? 행복하다 그랬잖아. 내가 생각하기엔 감사 일기를 쓰면 행복한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뭐라고 물어보면 좋아? 맞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너가 설명해 줄 수 있어? 물어보자. 어떤 결과 나올까? 감사일기를 쓰고 기분이 좋다고 하신 걸 들어서 기쁘대. 인공지능이 감정이 있나 봐. 감사일기를 쓰는 것이 본인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대상에 초점을 맞추면 더 행복하고 긍정적이며 스트레스가 줄어든대. 감사일기를 쓰면 본인이 경험한 좋은 일들에 대해 직접적으로 생각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대. 그래서 감사하고 감상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르게 되어서 마음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감사하는 연습을 하면 스트레스를 줄이고 잠도 더 잘 잘 수 있고 몸도 더 건강해진대. 이제 감사일기 왜 써야 되는지 알겠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쓰느냐가 되게 중요해. 그럼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쓰면서 또는 감사장을 쓰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뭐야? 감사한 걸 생각하는 거야. 그럼 우리 한번 물어볼까? 어떤 대답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한데? 좋은 질문입니다. 감사하다는 것은 감사해야 할 크고 값비싼 물건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님을 기억하래.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과 감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종종 아주 작은 것들이래. 감사할 일을 쉽게 생각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그리고 사물에 집중하는 거야.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누구예요? 지상 선생님이 나왔다. 그래, 오케이, 땡큐. 선생님 말고 아까 엄마, 아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사람, 여러분 행복하게 만든 사람 누구죠? 뭐 강아지도 있고 친구도 있고. 그러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걸 생각하래. 예를 들어 가족, 친구, 애완동물 또는 가지고 노는 것을 좋아하는 장난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 감사할 수 있는 거야. 또는 즐거운 장소에 가거나 즐거운 음식을 먹는 것과 같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 경험. 자, 그럼 적어보자. 뭐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도 있고 경험, 물건 또는 대상 이 있다는 얘기야. 이거를 생각하면은 생각하기가 좀 쉽대. 감사를 실천하는 또 다른 방법은 매일 나에게 일어난 좋은 일이나 감사한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여러분은 더 행복해지겠어. 왜? 우리는 이미 매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쓰고 있죠. 하루에 3가지의 감사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이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야. 좋은 일에 더 집중할수록 감사함을 더 느끼기 쉬워진대. 그럼 여러분들이 감사일기를 쓸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해 보면 쉽겠어요? 오늘 나를 행복하게 만든 사람, 또 경험, 그리고 물건, 대상이야. 그럼 여러분들 이제 떠올랐어요? 오늘 하루 중에서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어제 일도 괜찮아요. 이번 주에 있었던 일이니까. 자, 그러면 사람, 경험, 물건, 대상 중에 하나를 골라서 써보세요. 수영학원 되죠? 미술학원 팝콘 먹고 좋아. 네.
놀이동산 오케이. 글로 쓰고 싶은 사람은 글로 썼었고 그림으로 표현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했었어요? 그림으로 표현했었죠? 선택하세요. 그래서 제목을 정하는 거야. 네.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당연하죠. 글도 쓰고 그림은 더 좋죠.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글로 쓸 때 어떤 점이 어려워? 이 친구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요? 뭘 물어보고 싶어요? 쓰려고 할 때 생각이 났는데 그거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지를 모르겠다는 얘기 맞을까요? 그러면 물어보자. 뭐라고 물어보면 좋을까? 여러분 질문을 만들어봐. 알 것 같아. 해봐. 질문을. 우리가 감사 일기를 쓰려고 막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 말을 어떻게 정리해? 물어볼게. 감사 일기를 쓸 주제는 생각이 났는데 막상 쓰려고 하면 잘 모르겠어. 그럴 때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글로 정리하는지 알려줘. 읽어볼게요. 도움이 되는 몇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대. 첫 번째는 브레인스토밍으로 시작하래. 브레인스토밍이 뭐지? 이런 거 해봤잖아요, 여러분. 오늘 감사했던 거 하나만 정해보자. 그러면 우리 바깥놀이를 주제로 한번 해보자. 바깥놀이 하면 떠오르는 거 생각해봐. 친구, 또 노는 거, 또 줄넘기, 또 얼음땡, 줄다리기, 딱지치기, 줄다리기. 줄다리기 뭐 등 나왔어? 그러면 이렇게 바깥놀이를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것들을 적어보는 게 바로 뭐냐면 브레인스토밍이야. 그 줄넘기에서 또 생각해봐. 바깥놀이, 줄넘기, 그럼 줄넘기에서 생각나는 거 뭐야? 줄넘기 가지고 여러분 뭐하니? 줄다리기, 또 쌩쌩이, 숫자, 그렇지. 고마.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감사일기 쓰는 거 연습해보는 거야. 내가 바깥놀이 주제 잡았어. 그러면 이거 문장을 만들어보자. 바깥놀이 시간에 뭘 했어? 줄넘기를 하면서 친구들이랑 지금 뭐가 나왔어? 꼬마야 꼬마야도 했고 쌩쌩이도 했어. 그래서 그게 무척이나 어땠어요? 그 시간이?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친구들과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 친구들과 이런 놀이를 해서 뭐예요? 즐거워서 어떻다고? 감사해요.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지. 이렇게 찾는 거야, 브레인스토밍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체적이어야 된대.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 그런 식으로 쓰잖아. 꿈담 시간이 재밌어서 감사해요. 근데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뭐라고 했어? 꿈담 시간에 뭐뭐를 해서 그게 어때서 재밌어서 또는 그게 신기해서 또는 그걸로 새로운 걸 알게 돼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라고 했잖아. 얘도 그렇게 얘기하네? 가족이 있어 고맙다라고 적는 대신에 항상 내 말을 잘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엄마에게 감사해요 라고 쓰라는 거야. 그냥 재밌는 놀이가 아니라 어떠어떠해서 무엇을 해서 재밌는 놀이 또는 그냥 고마운 엄마가 아니라 어떠어떠해서 어떻게 해주시는 엄마여서 고맙다라는 표현을 쓰라는 거야. 그게 구체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감각을 사용하래. 뭘 감각? 감각이 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맛있는 음식 먹으면 어때? 오늘 급식이 맛있어서 감사해요라고 여러분이 표현을 하잖아. 우리가 감각을 넣어서 표현해보면 더 어떻게 잘 쓸 수 있을까? 뭐가 맛있었는지 그냥 오늘 김치찌개가 맛있어서 오늘 돈가스가 맛있어서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 거기에다가 미각을 넣어봐. 맛을 표현하는 거. 오늘 어떤 돈가스? 오늘 치즈 돈가스가 어떻게 맛있어서? 고소해서 또는 바삭해서 또는 달콤해서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 내가 어땠어 기분이? 좋았어.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왜 감사한지 생각해보라고. 무엇에 대해서 감사한 이유를 생각해보면은 도움이 돼. 그래서 이것들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하루에 새 감사 쓰는 것도 편하고 감사일기를 쓰는 것도 편하겠죠. 이제 더 잘 쓸 수 있겠어? 그러면 얘들아 집에서도 여러분이 만일 이 친구를 만나면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이 친구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해볼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친구한테 물어서 들은 대답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됐어요? 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재밌었어요? 재밌었던 사람. 좋아요. 대부분 다 재밌었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이 친구를 잘 활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해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과 수업하면서 이 친구한테 질문하는 방법을 봤지. 이 친구한테는 어떻게 질문해야 될까? 친절하게 질문해야 돼. 알아듣게. 그럼 알아듣는다는 게 뭘까? 구체적으로. 그렇지. 구체적으로 정확하게가 어떻게 질문해야 되는데. 먼저 뭐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소개를 해야 돼. 여러분이 몇 살인지를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질문을 했는데
엄청 어려운 답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름을 소개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소, 이름 이런 건 무슨 정보야? 개인정보. 그건 소개하면 안 돼. 그렇지. 그런 다음 여러분이 궁금한 걸 질문을 하는데 선생님이 아까 질문했던 방법을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감사일기를 쓸 주제는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이 했던 질문이에요. 막상 쓰려고 하면 잘 모르겠어. 그럴 때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글로 정리하는지 알려줘 그랬잖아. 그때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알려줘 라고 했으면 또 다른 방법이 나왔겠지. 행동에 대해 설명했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뭐야? 글로 적는 거니까 어떻게 글로 정리하는지 알려줘. 또는 내가 말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말을 하는지 알려줘. 또는 내가 행동을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려줘 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야. 나는 10가지가 궁금해. 이 친구한테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떻게 글로 쓰면 좋을지 10가지를 알려줘. 이렇게 표현하라는 거지. 감사일기 쓰는 방법 말고 궁금한 거 있어요? 우주는 얼마나 커? 좋아. 또 어떻게 만들어? 솜사탕은 어떻게 만들어? 동물 같은 건 너무 크게 사자라는데 콩나물을 우리 어떤 거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솜사탕 어떻게 만드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 콩콩이 달콩이 키우고 있으니까 그거 한번 물어볼까? 그거 물어보자. 물어보려고 했는데 가끔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친구를 만나서 질문하는 법을 배워볼게요. 집에서도 엄마 아빠 챗GPT를 아실 수도 있어.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해봐도 되겠지요?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부모님과 아이들이 함께 행복한 교육세상을 꿈꾸며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안녕.